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은 명예 타이틀 사관왕입니다. 첫째, 문맹률 0%의 나라입니다. 5,100만의 국민 중 한글을 자유자재로 읽고 쓰지 못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발한 100여 개가 넘는 신생국 중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넷째, 20년간의 짧은 기간 내에 나무 한 폭이 없던 황폐한 민둥산을 녹음 방초 우거진 문자 그대로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한 금수강산으로 변모시킨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문맹률 0% 나라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치 않는 항목이며, 두 번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것에 관해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차 언급할 것입니다. 셋째 항목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항에서 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잠시 유보하고, 오늘은 네 번째 항목인 어떻게 20여 년의 짧은 시일 내에 녹음방초 우거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설정하여 강론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벌거숭이 민둥산이었고, 당시 전국 대부분의 가정집과 식당은 부뚜막에 가마솥을 올려놓고 아궁이에 나무 연료인 장작과 솔잎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여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무 연료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모자라고, 이러다가 연료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으나 이때 등장한 것이 연탄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석탄을 반죽하여 만든 연탄을 일반 가정집과 식당은 물론 산중에 있는 사찰에까지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자연보호의 이름으로 철도에 소용되는 침목을 제외한 일체의 벌목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3대 연탄 회사인 삼표연탄과 삼천리연탄, 동원연탄의 본사는 정선읍에서 태백산 두문동제로 넘어가는 정선고안과 영월 상동에서 화방제를 넘어 태백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되는 연탄은 구멍이 9개 있는 구공탄이었는데, 박정희 정부와 연탄 회사들이 이도했든 이도하지 않았든지에 상관없이 여기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기 738년 신라 33대 성덕
왕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주조된 봉덕사의 성덕대왕 신종은 갓난 어린 나이를 불가마의 산채로 공양함으로써 은은하고 웅장한 종소리를 방출한다고 하여 일명 에밀레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종이 불가사의한 위력을 발휘한 것은 100년이 지난 고려 시절이었습니다. 고려는 7번이나 원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4번째 침입 때 몽골군은 경주에서 진출했고 경주에서 쪽쪽 고려군에게 연전연패했는데 몽골군이 나타날 때마다 봉덕사의 신종이 에밀레 에밀레 하고 자동으로 종소리를 울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나라의 군사들이 지금의 대종천을 통해 간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에 신종을 싣고 떠나가려다가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원군들이 수몰되고 에밀레종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에밀레종을 만든 장인이 실제로 갓난나이의 생체를 불가마에 넣었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으나 혼신의 힘을 다해 인간의 혼을 불어넣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처럼 구멍 9개의 구공탄도 인간의 생체를 모형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구공탄의 구멍 9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간 신체에 있는 9구멍인, 자,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4개죠. 콧구멍 2개, 6개, 입구멍 하나, 7개. 그 다음에 밑에 오줌 나오는 구멍 8개. 그 다음에 가래떡 나오는 구멍 9개. 도합 9개의 구멍을 상징화시킨 것이 바로 구공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를 뗄 수도 없고 죽은 시체를 뗄 수도 없으니까 석탄에 구멍 9개를 뚫어서 이거를 인간으로 떼는 거로 치고 이거를 뗐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산이 녹음방초 우거진 화려한 금수강산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수백 미터의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전등이 달린, 후레쉬가 달린 이 철모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합니다마는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목구멍에 미세한 석탄가루가 끼이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교대인데 8시간씩. 그래서 목구멍에 달라붙은 미세 석탄가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기름기 많은 돼지 고기를 소주를 마셔서 이 목구멍에 낀 미세 석탄가루를 그냥 삼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시 기차역 앞에 빽빽이 들어서 있는 선술집들, 이 막걸리집들 전부 소주, 돼지고기 이래 써놨어요. 전두환 때까지 연탄이 주 연료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는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교대대에 나오는 광부들이 나오자마자 이 석탄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돼지 기름에다가 소주를 마셔야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한편 석탄 매장량이 남한보다도 훨씬 많은 북한은 김일성이 석탄을 채굴하는 광부들에게 1인당 하루 돼지고기 한 근하고 소주 2병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그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을 비롯한 석탄광에 일하는 광부들이 1년만 거기서 일을 해도 그냥 폐에 그냥 석탄가루가 꽉 차서 폐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964년 김일성은 앞으로 우리 인민들은 모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고래등 같은 기아집에서 살면서 배를 통통 두드리며 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말했습니다마는 다 공수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이 북한 공산당원들은 모든 쌀밥을 이밥으로 알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밥은 뭐냐면 경기도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은 쌀밥을 바로 이밥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밥이냐 하면은 여주 쌀은 왕실 진상미이기 때문에 이조시대 전주이시 왕족들만 먹어 쌀 이름이 이밥이 된 겁니다. 여주 쌀은 이밥이요. 근데 이게 고려 때는 뭐냐면 왕건이야 왕씨들이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왕씨들이 먹었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여주 쌀을 왕밥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일본 임금도 여주 악기발이 지은 밥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밥이 아닌 보리밥이 아닌 강냉이 밥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 쌀은 바로 태백산 화방제에서 발원하는 남한강 물을 먹고 자란 지구 최상의 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0년의 짧은 시일 내에 나무 한 폭이 없던 황폐한 강산이 금수강산으로 변모하는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위대한 태백산입니다. 석탄을 제공한 위대한 태백산이고,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세 번째로 만성적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이 있었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